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마림 2월 22일 토요경마 유튜브 방송 예상입니다. 자, 어제 금요경마는 한마디로 줄적중, 과적중을 하면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시작하는 1경주부터 1번마 5등동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경주죠. 1번마 5등동을 축으로 놓고 현장 잘 살피고 의외로 전혀 안 팔린 8번마 광명여신 잘 잡아내서 1번, 8번 쌍식 80.5배, 복식 64.9배, 고배당 3복은 19.3배, 3쌍은 258.1배, 고배당을 또 1경주부터 제대로 잡아내면서 고배당으로 출발을 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부산 일경주 9번, 11번 상태 현장 상태 확실하게 살피고 인기마들 뭐 5번, 12번 모두 싸그리 3번까지 싸그리 다 날리고 구열 하나 단통으로 쌍식 13.1배, 복식 7.7배 단통으로 제대로 주력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이경주도 1번마 수비를 자신했던 승부경주였죠. 수비를 자신했던 승부경주인데 바람이 불고 깜빡이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좀 마음에 안 들었고 거기다가 비인기마 중에 상태가 좋아져 있는 마필들도 있고 해서 배당이 좀 그렇고 해서 참고 강도를 낮추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4번, 1번으로 복식 9.3배 제대로 적중을 했고요. 삼복은 7번 배당마가 3차로 맞으면서 삼복은 31.5배 좋은 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이경주도 제대로 또 적중을 했죠. 그리고 부산 이경주. 그래서 부산 이경주도 3번, 10번 강반을 울면서 10번마 동남 돌풍이 인기 1위까지 팔렸죠. 그래서 배당이 작았지만은 4.9배 적중을 했고요. 8번마를 제가 문자로 못 보내드렸는데 현장에서 말 상태가 좋다. 고배당으로 가능하다. 벌개구뿐 설명을 드렸는데 최종 추천해서 제가 깜빡 또 벌개구품을 추천으로 마번을 불러드리질 않아서 문자도 못 보내드렸는데 현장 예상을 들으신 분들은 3번, 10번, 8번 45.3배, 쌍식은 쌍은 161.8배 적중을 하신 분들도 꽤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 삼경주가 승부경주였는데 아쉽게 1-3차에 그쳤죠. 바벨모마가 충마가 아쉽게 3위에 그쳐서 1-3차, 1-3차에 그쳤습니다. 11번마 마이 플레저를 이렇게 인기가 형편없이 없는데 요걸 주력으로 노린 경주였죠. 반주력으로. 주력은 고배당마 7번이었고요. 7번을 주력으로 노리고 요걸 반주력으로 노린 경주였는데 바벨모마가 3차에 그쳐서 1-3차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됐고 4번은 노리려다가 말았는데 4번이 2착을 왔죠. 자 어찌됐든 그래서 배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배당이 나왔는데 적중할 수 있었던 경주인데 아쉬웠죠. 그러나 부산 사경제 메인 승부 경주였죠. 제가 설명을 드렸던 배당 복병마 출전을 기다린 배당 복병마 10번마 사이먼스타를 무조건 자신했던 메인 승부 경주였는데 아쉽게도 1번마 오썸 선라이즈를 고심하다가 받치기로 가져가서 아쉬웠고 11번까지 잘 노렸는데 받치기라서 아쉬웠지만 고배당 65.6배 고배당 제대로 적중을 했고 3복은 무려 262.6배였습니다. 그래서 메인 승부에서 고배당으로 또 큰 배당을 먹었죠. 그리고 부산 이어지는 부산 오경주도 또 고배당을 적중을 했습니다. 자, 제주 오경주가 아니라 부산 오경주. 부산 오경주는 16배, 16배 2번을 추구로 해서 벌마킹을 바치로 가져가는 바람에 복식은 16배 적중이었지만 주력으로 노린 미스터 울프 이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미스터 울프를 주력으로 노렸었죠. 22가 주력이었는데 미스터 울프가 3착을 오면서 복수 3복은 43.6배 상당한 배당이었습니다. 또 그래서 요 부산 오경주도 승부 고심한 경주 제대로 또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육경주 저배당 온리단통 쌍식 3.6배, 복식 2.0배 제대로 온리단통 적중이었고요.
부산 육경주도 주력으로 적중을 했죠. 고배당마 이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5번, 4번 오너코 14 두방 주력이었죠. 5번, 4번 오너코 14 두방 주력 21.9배, 3복은 40.1배, 또 주력으로 부산 육경주도 제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7경주 승부경주도 제가 자신했던 승부마 7번마 최고대장. 종합지 인기 순위 5위 말이었는데 거의 뭐 대끼리로 강바람이 불었죠. 그러면서 인기 1위마가 무난하게 선행 가서 도는 바람에 아쉽게 가장 적은 배당으로 들어왔지만은 어찌됐든 5.2배 제대로 적중을 했는데, 만약에 요 천하군자가 선행을 못 갔더라면은 분명히 최고대장이 이겼을 겁니다. 자, 어찌됐든 제주 7경주 승부경주도 제대로 적중을 했고요. 자,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경주가 부산 8경주였습니다. 하이라이트 고배당 승부로 종합식 백판 직전에 승부했다가 실패했던 전전 경주 승부했다가 5위에 그쳤던 10번마 포스트맨을 자신했던 경주죠. 10번마 포스트맨을 자신하고 종합식 백판 고배당만을 자신하고 하이라이트 승부로 노린 경주였는데, 고배당마 4번마도 상태가 좋아서 10번, 4번, 3번 복식 배당이 350배인가 370배인가 상당한 고배당이었습니다. 요거까지도 추천을 해드렸는데 요 2번만 아너드칸까지는 추천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240.4배 요 고배당을 아쉽게 적중을 못했고요. 12번 다이아그레스는 그래도 좀 팔렸고 제가 상태가 괜찮아서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어찌됐든 10번만 종합집 백판만 포스트맨을 놓고 때리는 승부였는데 아쉽게도 4번까지는 고배당으로 추천해 드렸는데 2번까지는 추천을 못 드려서 아쉽게 됐죠. 4번도 4착을 했습니다. 4착. 그래서 초고배당 350배인가 되는 초고배당이 아쉽게 2착, 4착이었죠. 자, 그래서 부산 8경주가 가장 아쉬운 경주였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어제 금요경마는 그야말로 줄적중, 다적중을 하면서 시원하게 이겼다. 자, 이제 토요경마를 또 어제 여세를 몰아서 또 줄적중, 다적중하면서 대승할 수 있도록 제주와 서울 모두 철저하게 열심히 준비를 잘 했습니다. 오늘 토요경마도 어제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더욱더 자신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토요일은 서울부터 시작하죠. 서울 세계 경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아직은 6등급 마필들 경주, 전적이 적은 마필들의 경주고 발전이 가능한 마필들의 경주이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인기마들이 뭐 3번 기대하라, 4번 둘의 이쇼, 5번 플라잉 라이언, 7번 코탑, 10번 엑셀런트 한센 등등이 인기마 혼전으로 팔리고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인기마들이 모조리 믿어 못 믿습니다. 기대하라는 데뷔전에서 1분 18초파를 뛰면서 부진했던 마필인데 도대체 왜 인기가 좋은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조교시에 마지막 경기에 나오는 2등급 마필, 상위군 2등급 마필에 앞서는 그런 걸음을 보여줘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직전에 부족했던 마필이 이렇게 강하게 인기 1위까지 다투고 팔린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죠. 두레이션은 상당히 또 재검을 받고 나눈 마필로서 많이 팔리는데 재검 시에 선입으로 양호하게 통과는 했습니다만은 보여진 능력도 그렇고 재검 때 모습도 그렇고 뭐 그렇게 역시 믿을 수 있는 능력마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재검 때 양호해서 가능성은 있고요. 5번마 플라잉 라이언도 직전 경주 선행으로 지구력 부족으로 5위에 그쳤던 마필인데요. 이번에 1200으로 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선행 나가면은 버티기 선전을 해줄 수는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 그러나 12전 동안 3차 간번한 마필, 12전 동안 3차 간번한 마필로서 역시 믿어 못 믿어죠. 자, 한편 코탑, 코탑이 인기 1등인데요. 코탑이 인기 1등인데 직전에 선행 갔다가 지구력 부족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 코탑은 체중이 429kg 직전에 체구가 작은 마필인데 이번에 7번 게이트에서 선행도 장담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코탑도 절대로 과신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10번마 엑설런트 하트센 역시 체중이 422kg, 체구가 작은 마필로서 직전에 1번 게이트 이점으로 선행 가서 입상을 했습니다만은 주로가 빨랐고 8주 만에 공백을 두고 나오고 있고 게이트도 외곽으로 불리하고 역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인기마들이 모조리 믿을 수가 없는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 배당으로 노리고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번 마 원더풀 캐시입니다. 자, 이 원더풀 캐시는 직전에 부진했습니다. 직전에 부진해서 인기가 없는 건데요. 직전에 부진했던 원인이 있습니다. 9번으로 불리한 것도 있었지만은 마필이 이 경주 후에 다리를 저는 그런 진찰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요 원더풀 캐시는 데뷔전 때 데뷔전 때 강한 편성, 추풍령이 오착을 했던 경주였죠. 그 경주에서 외곽으로 불리한 전개, 9번 게이트에서 7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불리한 전개라고도 추풍령과 대등한 탄력 끈기를 보이면서 무거운 주로에서 1분 17초 8을 뛰면서 6착을 했던 마표입니다. 때문에 12월 15일 무거운 주로에서 그런 전개를 하고 끈기를 보였던 그 실력이라면은 이번 경주에 1번 게이트 점으로 능력으로 무조건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번 마 원더풀 캐시입니다. 직전에는 정상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다리 저림이 있었고요. 때문에 원더풀 캐시가 이번 경주 노리는 마필이고요. 또 2번 마 내길의 에이스, 2번 마 내길의 에이스도 직전 경주 나름 충분히 선전을 했고요. 이번 경주 도전 가능한 복병마로 손색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1경주는 1번마 원더풀 캐시를 놓고 이렇게 팔리는 마필들 중에서 현장 상태 살피고 주력을 잘 결정을 해서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이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인데요. 역시 이번 경주는 혼합 4등급 마필들의 1200 경주로서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죠. 제가 혼합 4등급 마필들의 1200 경주를 재밌어하고 좋아하는데 이유는 잠재력을 지닌 고배당마를 잡아내서 재미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번 경주도 선전을 기대하고 노려볼 수 있는 종합집 백판 고배당마가 두 마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멍경주로 승부까지 고심을 했으나 현장 상태를 확인을 해야 하고 또 장담은 못하고 가능마가 많은 편성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 경주로 가져가는데요. 일단은 인기마 중에는 9번마 그레이 캔디, 인기 1위마 9번마 그레이 캔디가 직전에 게이트 점으로 선행 가서 2착을 했던 마필로서 이번에 9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해서 선행을 못 갈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이지만은 보여진 직전 능력으로는 그래도 좀 나았죠. 한편 4번마 위즈 리얼리티는 신마입니다. 신마. 그런데 휴양하고 연습생을 하고 나오는 신마인데요. 마이야 기식을 하고 있죠. 연습생 시에는 문세영 타고 10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가서 선전하면서 충분히 좋은 모습으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위즈 리얼리티가 이렇게 인기를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리가 인기가 좋죠. 여기에 복병으로 1번 탐비 그레이트, 또 3번 사다오카, 또 8번 티아라 수아, 또 11번 플라잉 오크스 이런 마필들이 복병으로 잡혀 있는데 아이들 복병 마필드도 가능성은 있는 마필들이죠. 그런 가운데 종합집 백판입니다만 노려야 되는 마필 두 마리가 있습니다. 자, 우선 종합집 백판 고배당마 이준철 마방의 장추열 한장인 7번마 글로벌 파로아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글로벌 파로아는 11월 달에 주행 검사를 뛰었는데요. 서서히 중간 선입으로 돌고 잡고 오면서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11월 1일 날 주행검사 내용을 놓고 본다면 이번 경주 인기 1위를 다투는 4번마의 12월 5일 날 내용보다 나음은 나지 못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난 12월 12일 날 연습 주행을 하고 나오는데요. 당시에 중후 중위권에서 탄력과 걸음이 또 충분히 양호한 걸음이었습니다. 아 그리고는 지금 16주 만에 휴양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연습생까지 하고 휴양을 하고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요렇게 종합집 완전 쩌만한 치킨 백판인 이유를 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가능성 측면에서 인기 1 위를 다투는 4 번마 위즈 리얼리트보다 뒤지지 않는다. '나오면 나왔지 뒤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7 번마 글로벌 파라와를 필히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또 한 마리 있습니다. 아마도 직전에 거의 뭐 꼴등을 해 가지고 전혀 인기가 없을 것인데 10 번마 세인트 러너입니다. 자, 이 10번마 세인트로는 김태희 안장이죠. 지난 주 일요일 대상경주에 대타로 타가지고 2등을 하면서 초급배당 대박을 터뜨린 2번, 3번 김태희인데요. 요 세인트 러너가 주행 검사 시에는 제어하고 모래 맞고 꼴찌로 처지고는 잡고만 오면서 내측 펜스 주로로 추입을 하면서 대단히 좋은 탄력. 스마롱이 무려 36초였고 라스트 이백 타임이 11초고 대단히 좋은 탄력으로 날아갔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휘황을 하고 나와가지고 마체중이 13kg가 불었었고 배가 부른 가운데 후미로 쳐져가지고 전혀 뭐 못 올라오면서 기대만 못한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이번 경주 통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지닌 마필이고요. 마체중 제대로 빠져나와서 상태 좋다면은 이번 경주 무조건 올 수 있는 마필이 또 7번, 10번 마 세인트 러너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마로 9번, 4번 등이 인기를 강하게 모으고 복병마들도 여러 마리가 팔리지만은 저는 7번 마 글로벌 파로와 10번 마 세인트 러너 두 마리 중에 현장 상태에 마음에 드는 마필을 놓고 노려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 승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4번마 딕시맨과 5번마, 6번마 즐거운 상상, 4번과 6번이 강하게 깜빡이가 예상이 되는 경주죠. 두 마리 중에는 딕시맨보다는 즐거운 상상이 조금 더 낫다. 주로 빠르기 능력을 감안할 때 직전에 12번 게이트에서 추입으로 왔던 즐거운 상상이 딕시맨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나 또 순발력 면에서는 딕시맨이 낫기 때문에 딕시맨이 이길 수도 있겠죠. 어찌 됐든 4 번, 6번 두 마리 모두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을 드립니다. 자, 이게 도전권으로 1번 자존심 공주, 뭐 3번 캡틴 라이저, 5번 베아트리스, 또 7번 베스트 샤크 이런 마필들이 복병권으로 팔리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무조건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종합식 백판 고배당마를 노리고 때리는 승부입니다. 때문에 이번 경주로 고배당마를 놓고 때리는 오늘의 첫 번째 승부로 가져가는 경주입니다. 다음은 제주 일경주입니다. 제주 일경주부터 혼전이죠. 상당히 혼전인데 자, 제주 일경주도 고배당마 노리고 때리는 승부입니다. 한라제패 인기 1등. 자, 그런데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죠. 왜 못 믿습니까? 부중이 무려 7kg가 대폭 늘어서 58kg 고부중.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마 천지 여왕 감량 이점과 게이트 이점으로 선정 가능합니다. 3번마 올인원 14주 만에 휴어라고 나오는 마필인 가운데 박성광 기수가 기승하고 도전 가능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마필 전농 최고 같은 마필은 예전에 잘 뛰었던 능력이면 혹시나 하는 정도인데 그런 정도의 마필이고요. 7 번마 대방가 직전 경주 시에 눈보라가 심하게 불었던 2월 7일 삼경주 때 중후 중위권에서 내측을 뛰면서 진로가 막혀서 외곽으로 틀어나오면서도 선전하고 우승을 했습니다. 경마가요. 같은 날에서도 바람이나 날씨에 따라서 주로 무겁고 빠르고 기록이 느리고 빠르고 그런 차이가 상당히 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 2월 7 일이 그런 날입니다. 상당히 눈보라가 강하게 불었던 2월 7일 삼경주에서 그렇게 진로 막혀서 틀면서도 선전 우승을 했던 마필이 대방가이기 때문에 대방가가 역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외곽에 있는 뭐 정정당당 신조 이런 마필들은 저는 어렵다라고 보는 마필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종합집 빼판이지만은 딱 걸린 고배당말을 놓고 때리는데요. 요거는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1번마 미래세계입니다. 자, 58kg 고부 중에서 지금 2kg 감량이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부중 면에서 보면은 한라제페에 이어서 그다음 두 번째 고부중이죠. 자, 그런데 이 미래세계가 직전 경주는 7번 게이트에서 시정 3열 외곽으로 선두 경합하다가 부진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전에 부진했다고 이렇게 인기가 없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조교를 약하게 해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자, 전정 경주시에 1월 3일 경주시에 선행을 나가서 900m에서 1분 15초 사, 전정 경주시에 선행 가서 1분 15초 사로 2차 입산을 했던 마필이 바로 미래세계입니다. 때문에 전정 경주의 능력이라면 1번 게이트에서 이번 경주 선행 쏘고 나가서 충분히 돌고도 남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번마 미래세계입니다. 자, 그래서 제주 일경주는 미래세계, 1번마 고배당마 미래세계를 놓고 때리는 승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 놓고 가능마로 설명드린 2번, 3번, 인기 1위마 6번, 그리고 7번 대방각까지 4방, 4방 중에 현장 살피고 주력 결정해서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사경주입니다. 자, 이 서울 사경주도 제가 고배당마의 선전을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승부가 되겠는데요. 자, 인기 1위 많은 3번마 크리솔 메이저입니다. 그런데 크리솔 메이저 믿을 수 있나요? 직전에 3번 게이트에서 추입으로 끈기를 보이면서 4착을 했는데 기록이 1분 23초 5입니다. 자, 그러면은 1300이 직전에 그렇게 좋은 능력입니까? 주로 빠르게 5 상황에서 1분 23초가 절대로 센 능력이 아니죠. 이전에도 뭐 별 볼 일 없던 마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기 1위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뭡니까? 1700 거리 첫 도전. 절대로 믿을 수 없죠. 저는 받치기 이상 안 봅니다. 자, 그런데 그다음 인기마 삼방법날 어떤 말입니까? 직전 경주 시에 고배당을 터뜨리면서 10점 만에 처음으로 2차 입상을 했던 마필입니다. 선입으로. 그죠? 그런데 이전에는 그야말로 번번이 부족했던 마필인데 직전에 의외로 거리 쳤더던인데 선입으로 끈기로 고배당을 낸 마필이죠. 자, 그런 말이 다음번에 연투를 합니까? 그죠?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때문에 삼방문날도 직전 전력으로는 가능하지만은 믿을 수 없다. 믿어 못 믿어다. 다음은 그랜드 플라잉. 자, 이 그랜드 플라잉은 직전 경주 시에 8번 게이트였죠. 당시에 마루별과 같이 뛰었던 것인데, 에, 요 경주가 어떤 경주였냐면요. 어디서 봐야 되나요? 마페 경마 예상지를 한번 볼까요? 토요일 4경주. 자, 요거는 지금 강호마림의 풀어쓰기 예상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랜드 플라잉을 설명드리러 요거 온 거죠. 자, 직전 경주 시에 그랜드 플라잉이 8번이었습니다. 마르별이 4번이었죠. 그리고 이번 경주 비인기마 또 PNS파도 있었습니다. 자, 세 마리가 같이 뛴 경주인데 이때 우승한 마필이 누구냐? 마이야 기수가 5번 게이트에서 히퍼드롬이란 마필을 하고 선행을 쏘고 나가서 대차로 우승했던 그런 경주입니다. 그런데 요 그랜드 플라잉이 8번 게이트였는데요. 5번이 선행을 쏘는 가운데 못지않은 순발력으로 선입으로 외곽 선입으로 붙어서 다부지게 도전을 했지만은 마지막에 끈기가 아쉬움 속에 마리별에게 밥맛을 지면서 육차했던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직전에 그 순발력이라면은 이번 편성에서는 선행까지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런데 직전에는 부중이 56.5 어디 있습니까? 부중이 56.5였습니다. 57로 나와 있네요. 여기는 57로 나와 있는데 56.5가 맞습니다. 56.5였고요.
이번에는 부징이 얼마입니까? 김성현을 감량 기술을 태운 겁니다. 직전에 부징이 높아서 졌다라는 판단하에 마방에서 감량 기술을 태운 겁니다. 그래서 감량 이점에 김성현을 태우고 나왔죠. 김성현 기수가 믿음이 안 가는 믿을 수 없는 불안한 기수이긴 합니다만은 선행 가서 도는 건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감량 이점으로 이번 경주 그랜드 플라잉 선행을 쏘고 나가면은 돌 수 있다. 돌 수 있는 마필이 바로 그랜드 플라잉입니다. 그죠?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감춘 고배당 승부마가 있습니다. 감춘 고배당 승부마. 그 고배당마를 노리면서 그 고배당마를 노리면서 이번 경주는 그랜드 플라잉 6번마 그랜드 플라잉과 감춘 고배당 승부마의 단통 고배당을 주력으로 때리는 승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이지 이경주입니다. 자, 2번 해신을 필두로 지구용사, 뭐 거국명령, 우듬지, 라스트 타임, 1번 운주자랑까지 혼전으로 팔리는 그런 양상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기는 2번만 해신이 좀 더 낫다. 2번만 해신이 게이트도 2번으로 유리하고요. 60km로 고부중으로 늘어난 것이 관건입니다만은 대신에 게이트가 직전에 10번 게이트에서 선전을 했는데 이번엔 게이트가 2번입니다. 때문에 60km 고부중이지만 해신이 아무래도 좀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우열을 가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놓고 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마필들은 3번, 5번, 7번, 9번, 3579, 3579 네 마리가 모두 비슷한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2번을 축으로 네 마리 중에 현장 상태를 보고 최종 기력을 결정을 해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오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적중은 자신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적중은 자신하고 있는데 배당이 얼마냐가 관건이죠. 때문에 적중 자신하기 때문에 배당이 좋다, 배당이 좋은 쪽으로 주력을 때릴 만하다라는 확신이 서면은 승부로 강도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강하게 올레가리 축으로 팔리는 마필은 바로 3번마 큐피드 이십니다. 그죠? 큐피드 이시 강하게 올대가리 축으로 팔리는 이유는 뭐냐? 기록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기록이 좋아서 직전에 11월 30일 날 1300 기록이 무려 1분 19초 6이었습니다. 게이트점으로 선행 가서 8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서 무난하게 선행 가서 2차를 했고요. 기록이 1분 19초 6으로 아주 좋죠. 전정 경주 1200 기록도 9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서 1분 13초 4로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이혁이가 기승을 하고 있고 게이트가 3번으로 유리하고 선행이 유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초강축으로 팔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뭡니까? 일단 부중이 늘었죠. 부중이 56.5로 늘었는데 부중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직전에 주로가 빠른 주로였다. 주로 빠르기 3, 포화주로 18%, 빠른 주로에서의 기록이 좋았던 것이다. 그것도 우승도 못하고 2척을 했던 것이다. 또 거기다가 또 문제가 뭐냐? 12주, 12주 만에 휴양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큐피드 잇 과신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용비 태양이 직전에 선전하면서 2차 입산했습니다.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서 2차 입산했는데 자, 직전에 용비 태양에게 졌던 마필이 바로 10번만 우광명이죠. 그런데 직전 경주시의 종합제에는 우광명이 인기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제가 강승부 축으로 자신하고 가져갔는데 현장에서 강바람이 불면서 인기 3위로 팔렸죠. 그래도 믿고 때렸습니다마는 기대만 못하게 아쉽게도 기대만 못하게 4위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데뷔전 때 12번 게이트에서 엄청나게 무리한 최외곽으로 10열승 이상 최외곽으로 대단히 무리한 전개라고도 탄력 정그럼으로 우승했던 마필이 직전 경주 시에는 무난한 발주하고 중위권에서 기대만 못하게 4위에 그쳤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좀 이 강바람이 불고 좀 안 갔다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광명 직전에 실패를 해 가지고 열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어찌 됐든 우광명이 이번엔 3전째인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용비태양을 이길 수 있다. 즉 이번 경주는 10번만 우광명을 다시 한번 자신하고 노리는 경주입니다. 뭐 신봉가 온다면은 깜빡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큐피드 20 빠진다면은 배당이 상당히 좋겠죠. 어느 말과도 배당이 좋습니다. 때문에 요 경주는 뭐 레전드 탄생도 가능하고 문세영의 왕최고도 가능하고 당연히 뭐 용비태양도 가능하고요. 그린필스타는 뭐 일격 가능성은 있는 마필이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서울 오경주는 10번마 우강명을 믿고 때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삼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로 배당 복병마를 무조건 추러놓고 때리는 승부가 되겠는데요. 자, 강축마가 있죠. 오전 4승의 4번마 새벽 질주가 올머리 강축입니다. 자, 그런데 새벽 질주 직전에도 강추로 팔렸죠. 그러나 60km 고부증 달고 믿을 수 없다. 과신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려했던 대로 외곽으로 선두 경합하고 선행을 못 가면서 4위에 그쳤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 기껏 부증이 빠져봤자 0.5 빠졌습니다. 0.5, 59.5 여전히 고부증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도 선행을 가면은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만약에 또 직전처럼 선행을 못 가면은 물론 뭐 이전에 선입으로도 선전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 못 가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선행이든 선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59.5의 고부증을 달고는 이번에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새벽 질주 이번에도 관심 못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인기마로 뭐 슈퍼대세, 또 2번 완벽세대, 항해, 외곽의 천항우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요. 자, 이번 경주 축으로 놓고 때리는 승부만은 바로 6번마 항해입니다. 전 경주 시에도 4차, 그 이전 경주도 4차인데 두 번 모두 추입이 좋았지만 아쉽게 속편했던 겁니다. 특히 직전 경주 시에는 진로가 막히고 틀고 나오고 하면서 아쉽게 졌던 겁니다. 직전에 막혀서 틀고 어쩌고 하면서도 이번 경주 인기마 슈퍼대세를 이겼던 마필이 바로 항해입니다. 그죠? 백두천가도 이겼고요. 자, 그래서 최근 두 경주 수입이 아쉬웠고 기수가 이번에 곽용남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니까 곽용남 기수가 그래도 들어올 말은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제법 끈끈하게 최근에 좀 잘 탑니다. 자, 그래서 항해에 이번 경주 김태준 마방에서 두 마리 동반 출전의 의미도 있죠. 비상신호와 함께 비상신호는 전현진이가 타고 있는데 자, 어쩌면 뭐 비인기마 전현준의 비상 신호가 승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일단은 최근 복귀상 뜨는 항해를 노리고 가는 승부가 되겠고요. 항해 놓고 잘 살피고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현장에서 비상 신호가 상태가 좋다면은 비상 신호가 승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김태준 마방의 항해 보다 고배당으로는 3번마 비상신호의 가능성을 보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4번을 놓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둘 중에 한 마리 놓고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육경주 경주거리 1400 5등급. 자, 3번마 플라잉 데이. 3번마 플라잉 데이가 올머리 깨끗하게 강추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직전 경주 그로우에게 크게 이기진 못했지만은 선전하면서 2차 입상을 했고요. 이번에도 3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고 편성상 인기만큼 월등하진 않습니다. 인기만큼 월등하진 않은데 복승식의 한 자리는 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최하 3차 간에는 옵니다. 자, 그래서 3번마 플라잉 데이는 복승식의 추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1번, 2번, 4번, 6번
9, 10, 11까지 몇 마리입니까? 하나, 둘, 셋, 넷, 7마리. 5번까지 한다면 8마리가 후착 혼전, 그야말로 강축의 후착 혼전으로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런 건데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자, 우선은 최근에 주로상 선행이 누가 가느냐, 선행을 누가 가느냐, 요게 관건이죠. 플라잉 데이는 선행력이 빠르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행 가는 마필이 돌 가능성이 높은데요. 선행 유력한 후보마는 1번마 원평광야와 10번마 용비수입니다. 그죠? 그런데 1번마 원평광야가 이번에는 코지 기수가 기승을 하고 1번기 뒷점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쏘고 나가면은 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원평광야는 1200에서도 지구력이 미흡했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경주거리가 1400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모습으로는 코지가 기승을 했지만은 선행도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홍대음마방의 이어간장 10번마 용기수가 선행을 가서 돌 수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직전에 1700에 출전을 했었는데요. 용비수가 초반에 선행을 갑니다. 그래서 3코너 전까지 선행을 유지를 하다가 3코너 전에 11번에게 선행을 뺏깁니다. 그리고는 선입 후에 끈기를 보였지만은 결국 지구력 부족을 보였는데요. 직전에 선입으로 선행을 뺏기고도 1500m까지는 선두권을 유지를 했던 마필이 바로 용비수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부중이 늘긴 했습니다마는 10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하지만은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고 나서 충분히 선행을 쏠 수가 있고요.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최근에 전적 경주 1400, 1300 무거운 주로에서 전력과 직전의 복귀와 능력상 이번 경기에 충분히 선행 선입으로 돌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0번마 용비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10번마 용비수 10번마 용비수와 문세영의 3번마 플라잉데이 3번 10번 단통을 주력으로 노리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추입으로 직전에 플라잉데이에게 근소하게 따라붙었던 그로우가 추입으로 도전 가늠마가 되겠고요. 4번마 은성노을도 4번 게이트에서 끈끈하게 선입으로 끈끈하게 도전은 해볼 수가 있고요. 6번마 BK벨도 직전에는 부진했지만은 그 이전 무거운 주로 12월 15일 무거운 주로에서 뛰었던 실력이면 도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 받치기나 뭐는 또는 삼복으로 엮으면서 승부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제주 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110m가 되겠는데요. 역시 혼전이죠. 인기 많은 있습니다. 7번마 문현진의 감량이 점 좋은 동백여신 그리고 아신 박성광의 아신 두 마리가 인기가 강합니다. 두 마리 모두 가능한 마필들이긴 하죠. 자, 그러나 동백여신은 좀 승군전인데 과한 인기가 아니냐 싶고요. 두 마리 중에는 저는 아신이 더 낫다. 아신이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도 노리고 있는 마필이 있는데요. 바로 9번마 영상대부입니다. 이 영상대부는요, 전정 경주 시에 선전하면서 승차를 했고, 직전 경주 시에는 9번 게이트였는데요. 전현중 기수가 기승을 하고 9번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선입 강공에 나서서 중간 선입으로 거리가 좀 벌어졌다가 직선주로 해서 결승선에서 탄력을 붙이고 올라오는데요. 결승선 150m 전방에서 3번마가 사행하면서 3번마에게 상당한 방해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상당한 방해를 당해도 다시 탄력 끈기로 전진하면서 입상을 했던 마필이 바로 영상대부입니다. 때문에 직전의 복귀상 충분히 더 나은 능력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는 영상대부가 이번 경주 충분히 직전의 복귀와 능력상 무조건 기대할 수 있다. 자, 직전에 2월 8일 주로 해서 1분 38초 4로 이착을 했던 것인데 2월 8일 주로는 주로가 상당히 무거웠던 날입니다. 물론 아신이 직전에 1분 37초
4를 뛰었기 때문에 아신과 비교하면은 기록면에서 1 초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아신과 비교하면은 이 기록면에서 아신은 37초 4 였고 하기 때문에 1 초의 차이가 있는데 대신에 이제 상당한 탄력 방해를 받았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아신이 또 부중이 4 킬로가 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영상대부가 아신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영상대부의 선전을 기대하고 노린 경주가 되겠는데요. 문제는 다른 마필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고배당으로 2번 1번 마 청룡킨도 1번 게이트점으로 고배당 가능성이 있고요. 3다 제검과 만복도 만만치 않은 도전 가능한 마필들입니다. 그리고 황해장사 또 일격 가능성이 있고 명문대부도 마찬가지고요. 외곽의 광명황제까지도 만만치 않을 수 있는, 특히 광명황제는 직전에 10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전개 고전하고도 끈기를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광명황제는 제가 내심 환수주력까지 기대하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9번마, 9번마 영상대부를 놓고 일단은 인기마 5번 아신, 5번마 아신, 그리고 내심 환수지역까지 기대하는 8번마 광명황제, 요 두 방을 좀 더 세게 보고요. 나머지 마필들 뭐 2번, 3번 또는 인기마 7번 이런 마필들 받치기 고려하면서 노려보고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7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400, 4등급 마필들의 1,400 경주인데, 자, 오늘 서울 경마 중에 일단은 초조배당 깜빠이가 매우 유력해 보이는 경주입니다. 문세영의 1번마 한강 퍼펙트와 4번마 오리온 알파인데, 경마가 뭐 기록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만은 직전에 두 마리가 1월 19일 주로해서 워낙에 상대마들 다른 말들은 잘해야 1분 29초대를 뛰면서 천세벽을 뛰어온 마필들이 모두 전부 다 1분 29초인데 요 두 마리는 직전에 1분 27초대를 뛴 마필들입니다. 그죠? 때문에 두 마리 모두 또 오리온 알파 선행, 또 한강 퍼펙트도 선입, 그래서 두 마리가 앞선에서 뺑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이 두 마리 인정하고 그렇다면은 삼복을 노리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는데요. 삼복으로 가능한 마필로는 벌교 차돌이 인기가 좋은데 벌교 차돌은 저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은 경돌이 1200밖에 안 뛴 마필이고요. 이번에 1400을 1400에서는 부진했던 마필이죠. 1400에서는 부진했던 마필이고 이번 경주 믿음이 안 가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문세영이가 타고 최선을 다해서 기록이 좋아져 있어서 인기가 좋지만은 전정 경주시에 무거운 주로 이긴 했지만은 1분 16초를 뛰었던 실력, 그 실력을 놓고 본다면은 과신할 수 없고요. 은빛 돌풍은 도전 가능마로 보고 있고요. 신의 반전, 신의 반전이 순발력으로 좀 더 나은 도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다 나은 도전을 기대하고 있는 마필은 보다 인기가 없는 5번마 마이티 센입니다. 이 마이티 센은 직전에 휴양하고 나서 마체중이 대폭 불어나온 가운데 부족하긴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끈끈한 걸음을 보여줬죠. 선행 후에 끈기를 보였습니다. 자, 이전에 잘 뛰었던 능력이면은 요 마이티 센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선행력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재밌다라고 보는 마필이 바로 5번마 마이티 센입니다. 그래서 삼복으로 혹은 마음에 들면은 복으로까지 마이티 센의 선전을 기대할 수가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우경주입니다. 3번마 웅진대성, 외곽의 6번마 황해비천, 또 8번마 청룡도 세 마리가 인기를 모으는 경주인데요. 자, 과연 인기마들이 올까요? 장담 못합니다. 자, 일단은 인기마들 가운데서는 게이트가 가장 유리한 3번마 웅진대성이 직전에 8번 게이트에서도 선전을 했던 마필이고요. 이번에는 3번으로 게이트가 내려왔고 박성광까지 기승을 해서 부중은 4kg가 늘었지만은 3번마 웅진대성이 인기마 중에는 가장 낫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선전을 기대하고 노릴 복병마가 있는데요. 9번마 삼항오제입니다. 직전 경주 청룡도와 뛰면서 부진했습니다. 청룡도.
9번마, 8번마 청룡도가 뛰면서 청룡도는 4착을 했는데 사망호제는 하위권으로 쳐졌죠. 그런데 직전에는 이 사망호제가 10번 게이트에서 시종 일관 3절 외곽으로 불리한 전개라고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 경주에서는 선두 경합하고 선입으로 충분히 선전했던 마필이고요. 이번에 9번 게이트인데 이번에는 전개상 빠른 말이 안쪽에 별로 없습니다. 때문에 잘하면 선행도 가능해 보이고요. 때문에 사망호제가 이번에는 선전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3번, 9번, 3번, 9번 한 방을 주력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현장까지 살피고 뭐 배당으로 신대륙과 같은 마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현장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팔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 핸디캡 혼합 3등급 마필들 핸디캡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음, 종합지를 보면은 네 마리가 인기가 강하죠. 네 마리가 인기가 강하고 조금씩 뭐 9번, 4번, 1번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깜빡이도 배당이 짧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 배당이 유력합니다. 우선 5번마 사탕소녀입니다. 이 사탕소녀는 전전경주 우승을 했고요. 직전에 1700 거리 첫 도전에 게이트가 10번으로 분리해서 인기 1위로 강하게 팔렸지만 저는 불안하게 봤었는데 10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발주도 주춤발주하고 발주가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미 전개를 하고 오는데 주폭 최공 주폭이 좋은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최공 주폭이 좋은 마필로 중후에서 외곽 돌고 결대로 따라와 가지고 내측으로 파고 나와 가지고 직선에서 주폭과 탄력이 상당히 좋은 그림으로 여유 있게 우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내측 무거운 내측 2열 주행을 하면서도 좋은 주폭과 탄력으로 여유 있게 우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탕소녀 세다라는 생각을 했던 마필이고요. 이번에 승군전이지만은 감량이 좀 더 있고 경주거리 1600으로 줄여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도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이고요. 주폭 좋은 마필로서 사탕소녀 충분히 연이은 선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대마로 가장 센 마필은 역시 7번마 퀸톱입니다. 자, 지난 브리더스컵 퀸 대상 경기에서 아쉽게도 전개가 여의치 않아서 중으로 쳐졌다가 주폭과 탄력이 상당히 좋은 그룹. 체중이 513kg였죠. 주폭과 탄력이 상당히 좋은 그룹으로 선전하면서 잘했던 마필입니다. 때문에 도지사배 경주에서도 12번 게이트에서 오착을 했었죠. 능력으로 이번 경주 편성에서 세게 봐야 되는 마필이 바로 퀸톱입니다. 문제는 휴양을 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데 연습주행을 하고 나오는데 연습주행 시에 전혀 이상 없는 마체중이 17kg가 대폭 불어서 나왔지만은 충분히 좋은 그림이었기 때문에 퀸톱이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한편 8번마 행복한 승자는 최근 연이은 선전으로 인기가 좋은데요. 자, 요거는 매우 불안합니다. 이유가 뭐냐? 앞말인데 부중이 지금 4kg가 대폭 늘었죠. 56kg. 부담이 되는 부중으로 대폭 늘어 있고 결정적으로 1600에 8번 웨이거로 불리합니다. 때문에 행복한 승자는 저는 뭐 날려보고 싶은 마필이고요. 나이스피컬은 미국산 마필이죠. 대부분 지금 혼합 경주인데 미국산 마필은 딱 세 마리밖에 없습니다. 딱 세 마리밖에 없는데 제다이 포스는 게이트가 10번이라서 최근 부진해서 이번에도 어려워 보이고요. 나이스피컬은 직전에 나름 선전하면서 최근 두 번 모두 요 행복한 승자에게 졌지만은 행복한 승자는 부중이 대폭 늘었는데 나이스피컬은 측정과 동일한 부중입니다. 때문에 나이스피컬이 행복한 승자는 무조건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도전마로 봅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마필 중에 고배당으로 노리는 마필이 있죠. 관리마입니다. 바로 2번마 강한킨입니다.
자, 이 강한 퀸이요. 직전에는 도대체 왜 형편없이 무기력하게 땅 파고 꼴등으로 대차로 꼴등을 했는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뭐 내용도 없고 도대체 왜 땅 파고 꼴등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뭐 워낙에 괴짜 기수 김옥성 기수가 뭐 그냥 자꾸 어차피 안 되는 김에 그냥 대차로 꼴등을 해버린 걸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자, 이 강한퀸이 관리마저 전전 정경주 10월 달 경주시에 비인기마로 팔렸지만은 인기 1위마에 붙여서 33.6배 제대로 적중했던 강한퀸입니다. 그렇죠? 선입도 되고 취입도 되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난 12월 15일 무거운 주로 전전 경주 12월 15일 무거운 주로 해서 지난주에 광치가 우승을 했죠. 광치기 기억하시죠? 그 광치기를 11번 게이트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광치기를 이기고 4착을 했던 마필이 바로 강한퀸입니다. 한마디로 12월 5일 주로에서 15일 주로에서 무거운 주로에서 1분 28초 3으로 3착을 했던 2번마 강한퀸이 재능력만 보이면은 충분히 이번 게이트에서 고배당으로 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심창이라도 오면은 고배당이죠. 자, 어쨌든 이번 경주는 일단은 5번마 사탕소녀와 7번마 퀸터 두 마리 깜빡이가 예상이 되지만 단통을 추천을 드리고요. 고배당마 2번마 강한 삼복이라도 세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육경주입니다. 자, 1번마 백록천하가 강하게 인기 1등이죠. 그런 가운데 후차권 혼전 전마필이 팔릴 겁니다. 전마필이. 왜냐하면은 백호 번개 같은 마필도 잘 뛰었을 때는 백록천하와 대등한 능력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도 1번을 강추로 후차기 전마필이 혼전으로 팔릴 겁니다. 그런데 과연 1번마 백록천하가 강축일까요? 직전에도 인기 1등으로 팔리고 이번 경주 유명세를 간신히 이기고 4차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직전보다 부중이 2.5가 빠지고 게이트가 1번으로 내려온 유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백록천하에게 간발의 차로 목차로 잡혔던 유명세도 직전에 7번 게이트에서 발주시에 살짝 늑발하고 스피드로 선입으로 나오면서 7번 게이트에서 상당히 좀 초반에 무리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중반에 끈기를 보였지만 백록천에게 잡히면서 목차로 이착을 했던 것인데 요 유명세도 이번에는 게이트가 2번으로 내려왔고 감량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번마 유명세가 충분히 직전 복귀할 능력상 1번마 강충마 백록천하를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백록천하가 올머리 강추로 팔리지만은 과신할 수는 없다. 그 얘기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무조건 놓고 때리는 승부마가 있습니다. 누구냐? 4번마 으뜸공시입니다. 자, 다른 말은 모두 부징이 빠졌는데 으뜸공신만 부징이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으뜸공신은 휘황마저 휘황을 하고 나오는데 한마디로 주행 재검 시에 마체증이 적당하게 아주 최적으로 빠진 가운데 선행으로 대차로 대단히 좋은 걸음으로 통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은 이번 경주 4번 게이트에서 충분히 선행으로 돌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 무조건 4번마 으뜸공신을 놓고 때리는 승부가 되겠습니다. 4번마 으뜸공신 놓고 1번, 2번 무조건 가야 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현장 보고 상태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구경주입니다. 자, 요 서울 구경주 종합지 보세요. 7번마 바로 다나온이 인기 1등, 그리고 2번마 파르키우스가 인기 2등. 그죠? 두 마리가 조금 더 인기가 좋죠. 그런 가운데 그야말로 전마필 11마리 모두가 그야말로 대혼전으로 풀린 경주입니다. 즉 11마리 모두가 잘 뛴 능력이면 가능성이 있는 그야말로 대혼전이고 어려운 경주입니다.
자, 그러나 이번 경주 자신할 만한 마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메인 승부 경주로 노리고 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바로 다나온 같은 마필은 믿어 못 믿어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파울 브 키우스도 직전에 선전했다고 게이트가 유리하다고 인기가 좋은데 역시 과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배당 복병마를 축으로 자신하면서 고배당 쪽으로 아예 주력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고배당 기대하고 때리는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십경주입니다. 경주리 1800인데요. 자, 이것도 상당히 혼전이죠. 3번마 블루 피오러가 인기 1등이고요. 4번마 매직 포션이 깜빡이가 이상이 되지만 역시 상당한 혼전으로 팔릴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3번마 블루 피오라 믿을 수 있습니까? 직전에 선전하면서 이착을 했고 전정경도 선전 이착을 했는데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1800 거리 첫 도전, 1700도 아니고 1800 거리 첫 도전입니다. 또 4번만 매직 포션도 마찬가지로 직전에 1400 부족했고 전정 경주 1200 우승했지만은 요 매직 포션 역시 이번 경주 1800 거리 첫 도전입니다. 자, 그런데 직전에 매직 포션이 블루피어러에게 졌죠. 두 마리의 작자는 0.7초니까 한 3마신 정도 지는 모습이었는데 1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오다가 선행을 뺏기고 선입후에 부족했던 매직 포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매직 포션이 1800으로 거리를 늘려 나오는데 선행을 가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블루피오라는 못 믿습니다만은 매직 포션은 선행으로 돌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매직 포션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게 외곽의 10번만 창조의 아침도 이번 경주가 거리 첫 도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창조의 아침과 매직 포션이 직전에 같이 뛴 겁니다. 그죠? 12월 29일 날 매직 포션은 선행을 갖고 창조의 아침은 중위권에서 수입으로 왔는데 요 창조의 아침은 중위권에서 수입으로 오면서 직선 내책 펜스 무거운 줄을 주행하고도 수입이 좋았던 겁니다. 때문에 창조의 아침이 역시 거리 첫 도전이고 10번으로 분리해서 검증이 필요하지만 다시 한번 마이야 기승하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번 경주는 어찌됐든 이런 인기마들이 모두 거리 첫 도전이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을 하셔야 되죠. 자, 그런데 요 마필 중에서는 선행이 기대되는 4번마 매직 포션을 보고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 추적 관리 고배당마 새로운 빛깔 2번 게이트인데요. 최근에 연속해서 4착이죠. 전정 경주 1800에서 아쉬운 4착, 직전에도 1600에서 아쉬운 근소한 4착. 자, 이번 경주 이번 게이트인데 이번에는 좀 더 다부지게 한번 이번 게이트 쪽으로 붙어볼 만도 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이어서 이번 경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빛깔. 항상 무시하시는데 항상 가능성은 있는 마필입니다. 현군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한 마필이고 1800 거리 경험도 많죠. 자, 그런 가운데 인기마들이 거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재밌다. 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이 새로운 빛깔입니다. 자, 이게 5번만 럭키붐도 감량이 점이 좋고요. 직전 경주제가 고배당으로 추천해 드렸는데 우승을 했죠. 동반자를 충무를 잘못 잡아서 아쉬웠지만 직전에 고배당으로 노리고 우승했던 럭키붐도 직전에 실력으로 온 겁니다. 럭키붐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또 외곽에 찬이고 직전에 마필 상태가 좋아졌다 싶더니만 수입으로 선전하면서 3차를 했죠. 때문에 요 찬이고도 이번 경주 할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혼전입니다만은 자, 일단은 2번 새로운 빛깔, 4번 매직 포션, 5번 럭키붐, 9번 찬이고, 10번 창조의 아침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고요. 현장 상태 보고 선행마 4놓고 갈 수도 있고요. 아예 고배당으로 2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보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서울 11 경주입니다. 역시 경주거리 1800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승부를 고심을 한 경주로서 직전에도 제가 승부 경주로 자신하고 노렸다가 아쉽게 3위에 그쳐서 삼복승식만 생각을 했던 바로 4번마 청산영웅입니다.
직전 경주 시에 무조건 이겼었어야 됩니다. 이겼었어야 되는데 아쉽게 3 위에 그쳤었는데요. 당시에 마이야가 탔었는데 직선주로 결승선 직선주로 해서 결승선 전방 한 300 미터 전방에서 채찍을 대고 탄력을 붙이고 올라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죠. 그런 시점인데 채찍을 대려다가 마이야 기수가 채찍이 고삐에 걸립니다. 말 고삐에 걸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빼내느라고 상당히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람에 제대로 추진할 시점에서 채찍을 제대로 못 대면서 버벅대다가 아쉽게도 반마신 차로 3차를 했던 겁니다. 그게 아니었으면은 직전에 여유 있게 2차 입산을 했을 것이고 무조건 직전 경시에 제대로 승부 경주 적중을 했을 것인데 정말 억울했죠. 불운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번 경주 에는 4번 게이트에서 이번에는 이영희가 기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1,800 으로 거리를 줄이고 나오는데요. 직전의 아쉬움 속에 다시 한번 마이야가 탔으면 좋겠는데 이번엔 또 왜 2 역으로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직전에 복귀할 능력으로는 청산 영웅이 무조건 다시 한번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조교시에 1 경기에 나오는 1 경기에 나오는 뭡니까? 기대하라. 1 경주 4 번마 기대하라 김용근의 3 번마죠. 기대하라. 기대하라와 병합을 하는데 기대하라한테 따라가기도 급급한 그런 걸음으로 조교시의 걸음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없다라는 소스가 나돌고 있고 그래서 요 청산 영웅을 무조건 놓고 때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요 청산 영웅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마필이 그렇게 조교 때 제대로 능력을 못 보이고 걸음을 못 보이고 그러면 출전을 취소를 해야 하죠. 부디 좀 출전을 취소하기를 바라 봅니다. 만약에 출전한다면은 이상 없다라는 것으로 알고 노리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은 최근에 주로 흐름상 선행마의 선전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 경주 선행 유력마가 누굽니까? 바로 1 번마 신의 이름입니다. 승군전이죠. 승군전인 가운데 감야이점이 아주 좋습니다. 직전 경주시의 럭키파티 9 번마 럭키파티가 뛰면서 럭키파티에게 덜미를 잡히고 2 위에 그쳤었죠. 그런데 럭키파티는 2 킬로가 줄은 가운데 9 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해졌죠. 때문에 전개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신의 이름은 감야이점이 57에서 4 킬로가 대폭 빠진 가운데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이 유력합니다. 자 이번에는 신의 이름이 이기겠죠. 때문에 선행마 신의 이름을 대안으로 축으로 놓고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동반자인데 파워군주가 인기마 1위로 깜빡이로 팔릴 전망입니다만은 뭔가 느낌이 파워군주가 믿음이 안 갑니다. 이전에 물론 1800에서 우승한 바도 있지만은 당시에 1800 우승할 때는 주로가 상당히 빨랐죠. 때문에 파워군주 검증이 좀 필요하다. 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물음표입니다. 못 믿겠다. 자, 그런데 위너형 직전에 선전해 가지고 인기가 좋은데요. 감량이 좀 더 좋습니다. 승군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위너형도 인기가 강한데 직전에 선전하고 전전경도 선전했지만은 이전에는 기복도 심했던 마필이고요. 위너형 역시 이렇게 100% 자신할 수 있는 과신할 수 있는 능력만은 아니죠. 자, 그런 가운데 럭키 파티도 가능성은 있고요. 자, 점순이고입니다. 직전 경주시에 이 점순이고가 11 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해서 또 발주도 좀 좋지가 못해 가지고 제어하고 꼴찌로 전개를 합니다. 그러자 막판에 다시 끈기와 탄력을 보이면서 청산 영웅에 이어서 4 착을 했던 마필이 바로 점순이고입니다. 자 그런데 점순이고가 맘먹으면은 앞에도 갈 수 있는 마필이죠. 때문에 점순이고도 이번 경주 만만치 않을 수 있다. 특히 5조 우창구마방에서 두 마리가 동반 출전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점순이고가 주력 승부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마지막 11 경주는 자 1순위는 청산영웅인데 천상영웅이 상태가 중요하고요. 자 2순위는 일본말 신의 이름 그리고 나머지 2번은 불안하고 위너형 점순이고
럭키파티까지 생각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현장에서 살피고 최종적으로 자신 있으면은 강도를 올려서 승부까지 노려볼 수도 있겠죠. 자, 이상 2월 22일 토요 경마 방송 예상 마칩니다. 문자 신청 또 ARS 정액제 궁금하신 분들은 010에 2263 2263에 8263 2263에 8263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ARS 현장 예상을 경주별로 들으실 분들은 060-708-9991, 060-708-9991로 전화를 하시면은 현장 예상 경주별로 들으실 수가 있고요. 경주당 대략 한 3천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 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2월 20일 토요 경마 예상 마치고요. 어제 금요 경마처럼 줄적중, 다적중을 하면서 대승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 집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승리하는 대승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